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정확히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모르고 계셨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거예요. 당신의 몸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당신의 면역 체계를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것은 과학적 근거로 증명된 스트레스와 면역력 사이의 충격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소중한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을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겠어요? 오늘 내용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라면 공유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코르티솔 방출 호르몬 CRH를 분비합니다. 이것이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내고 뇌하수체는 부신피질자극 호르몬 ACTH를 분비합니다. 그러면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 작동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혈액 중 코르티솔의 양은 6 내지 23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도록 도와줍니다. 급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호흡도 빨라지고 체온이 상승하며 때론 두통도 생기죠.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DHEA와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의 양은 감소합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면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몸이 회복됩니다. 우리 몸에는 음성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서 코르티솔이 충분해지면 시상하부가 CRH 분비를 자동으로 억제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스트레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업무 마감,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불안감,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면서 코르티솔 수치는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중 코르티솔 농도가 높게 유지되어 혈당과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계가 약해집니다. 그 결과 질병과 노화가 촉진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 몸은 원래 코르티솔이 아침에 가장 높고 저녁에 낮아지는 일일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이 리듬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저녁에도 코르티솔이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릴 것은 높은 코르티솔이 우리의 면역세포들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입니다. 우리 가슴에는 흉선이라는 매우 중요한 면역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T세포라는 강력한 면역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이 흉선을 축소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의 죽음을 초래하면서 전체 면역세포 수를 감소시키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군대 생도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의미 있게 낮은 백혈구와 적혈구 수를 보였습니다. 스트레스 정도가 심할수록 더 심한 면역 저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면역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바이러스 대신 당신의 정상적인 신체 조직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천식, 알레르기, 루푸스, 크론병, 섬유근육통 같은 질환들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러 연구에서 코르티솔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암을 포함한 훨씬 더 많은 퇴행성 질환을 앓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의 연구에 따르면 고코르티솔 환자들은 정서 불안정, 성기능 저하, 콜레스테롤과 인슐린 대사 악화로 인한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의 유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높은 코르티솔은 피로, 체중 증가, 혈당 불안정성, 식욕 증가를 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도 높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스트레스 상태에서 음식까지 제한하면 우리 몸은 부신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부신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신체는 생존 위기라고 느끼고 더욱 많은 코르티솔을 분비하면서 뼈와 근육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식욕이 더욱 증가하면서 요요 현상이 옵니다. 에너지 소비는 적어지는데 지방 축적은 많아지는 거죠. 특히 배 주변의 복부 지방이 증가합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체지방이 복부에 더 많이 축적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코르티솔은 안드로겐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여드름 같은 피부 문제를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과학 기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거든요. 우선 식단 관리가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 베리, 오렌지 같은 항산화 음식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연어나 고등어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같은 이완 활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이 우리 몸의 코르티솔 리듬을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죠. 흥미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3 내지 4주 정도면 혈중, 코르티솔 농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하면 확실히 달라져요. 결국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이겁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몸 안에서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올바른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코르티솔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요. 혹시 이 영상에서 본 내용 중에 당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이 있었다면 댓글로 어떤 방법이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나눠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담들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건강 정보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근거 기반의 의료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매주 새로운 영상이 나오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 영상이 혹시 당신 주변에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학적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수록 우리 모두의 건강이 나아질 테니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